김용현 전 장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자해, 저는 이제 김용현 이 자해 구속 만기가 26일이잖아요. 그죠? 6월 네, 26일입니다. 25일 오전 10시에 구속영장 심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정확히는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했다고 알렸잖아요. 그거 알고 네. 있잖아요. 네네네. 기피 신청을 해서 기피 신청과 상관없이 기피 신청하고 영장 실시 심사를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해당 네. 재판부에서. 네. 그러니까 이 동시에 진행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네. 원래는 다른 재판부에서 진짜로 이게 기피할 만한 사안인지를 봐야 되는데 예. 이 재판부에서 바로 볼 수 있을 만한 사안이라고 일차적으로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들어가서 굉장히 그 김용현 변호인단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뭐 황당할 정도로 왜 특검 기간도 아닌데 활동도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이 부분을 추가로 공소 제기를 했느냐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건 그리고 특검법에 나와 있는 거. 네, 네, 말씀하세요. 맞아요. 아까 예, 예. 뻔히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늘 하던 사건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판사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정확하게 법조문에 맞아떨어지게 해결이 없게 진행하는 것을 어쩌면 정말 금과 업조처럼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자기들 보기에도 내란 특검법 가지고 재판해 본 판사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판사냐를 떠나서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일 모레 다시 합시다. 네. 라고 연기를 한 거고 시간은 충분해요. 그렇게 따지면 충분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 그 판사가 쏟아졌던 그런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예. 법조문에 비춰봤었을 때 예. 전 판례가 있는지 검색해보고 찾아보기에 시간은 충분하다는 거고 네네. 결론은 저는 예. 25일 날 이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부에서 이거를 같이 정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예. 원래는 다른 재판부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날 같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김용현 변호인단이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해버렸어요, 오늘. 그러니까 25일 날 하겠다라는 건 우리를 구속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다. 왜 25일이어야 되냐. 진짜네. 25일 신문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25일이라든지 제발 말을 해주십시오. 뭐 이제 이런 판사 식의. 뒤통수에 대고 그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대고. 예, 그러니까 잘 이게 가시길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이 여러 가지 법리적인 어떤 그것까지 따질 필요가 없이 예. 이 변호인단도 25일 날 심리를 한다라는 건 이게 구속이구나. 네. 그럼 내가 성공 보수를 못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지금 했다는 거죠. 예. 아무튼 뭐 요렇게 내란범들과 관련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뭐 추가적으로 또 발부가 되고 계속 이제 구속이 연장이 되는 효과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여인영, 문상호의 경우에도 군검찰이 이제 오늘 추가적인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동일한 조치가 내려질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 자체는 다르긴 하지만 예. 여기도 똑같은 공감대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저 얘기를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다라는 건 어차피 지금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도 군에 있지만 그 기록들도 일정 부분 검토를 끝냈고 예. 뭐 여기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고 구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한 거죠. 이게 뭐 특검 군검찰이 요청한다고 덜컥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거도 없이. 네. 그렇게 따져보면 다시 한번 검찰로 휙 돌아와서 검찰은 뭐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동안 뭐 했냐 이거죠. 예.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다른 피고에 대해서 이미 재판에 넘어간 상황이니까 피고에 대해서 또 다른 추가적인 기소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이 시간에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화제의 장면인데 조은석 내란 특검팀 윤석열 공판 참석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조은석 특검이 참석한 건 아니고 오른팔이라고 하죠. 박억수 내란 특검보 이쪽에서 검사 측으로 출석을 했는데, 예, 뭐 서로 이게 윤석열과 이게 그 검사 선후배 사이인데 법정에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색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어색하겠죠? 아니 근데 거기에 선후배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선후배죠. 뭐 누구를 가져다놔도 당연히 선후배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예, 당연히 어색한 그런 상황일 텐데 사법연수원 29기면은 오늘 그분하고 동기네. 권순정, 김웅, 손준성, 예, 그분들하고 동기인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재판에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검찰 등이 확보한 증거와 앞으로 확보될 또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라고 이제 특검팀에서는
밝혔고 뭐 이거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검팀이 검찰로부터 재판을 이어받은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말이나 진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이 말해주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자기가 해봤다고. 윤석열이 얘기해주면 되는 건데. 일단 그 보통 우리는 많이들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고 국민들이 네. 관심을 가지는 타이밍은 이게 악용되는 경우가 참 많았지만 수사 초기인 거고 네. 수사 과정에 있는 거고요. 재판에 넘겨진 다음에는 사실은 이게 아무래도 법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법률적인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네. 판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답답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관심이 뒷전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네. 공소유지가 얼마만큼 중요하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소홀해지기 쉬운데 예. 실제로는 특검이 과거에 윤석열 때도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네. 사실관계를 전부 다 파헤쳤던 게 아니에요. 기존의 경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했던 부분을 갖고 와서. 정리를 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적용을 할 것인가 플러스 이미 수사를 사전 조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쳤던 거거든요. 예. 이 특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던 걸 특검이 받아서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 뭐 아닌 말로 하다가 그만두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인사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검이 하게 되면 공판과 수사가 일체가 되고 특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여기에 딱 묶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 사건을 추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특검보도 거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재판 너무 늘어졌다. 왜 이렇게까지 늘어져가지고 그 대목은 재판이냐. 굉장히 좀 상쾌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담으로 매달릴 거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이 지연될 거란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 직위원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요건 좀 상쾌했어요. 아니 그 얘기도 지금 말씀드린 연장선에서 하는 거예요. 특검은 네. 이 사건만 파니까 네. 우린 이 재판만 하면 돼. 너 다른 재판이라고 뭘 얘기하지 마.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중요한 재판이 어딨어. 요거 빨리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잡아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 하나 저는 궁금한 거 있어요. 특검팀의 감사관? 네. 여기 한 3명이죠? 네. 3명 들어갔나요? 역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3명이 파견이 나왔는데 이거 뭐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조은석 특검이 감사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내가 감사원에서 이 인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검찰 생활을 오래 하다가 감사원에 가보니까 이 영역에 있어서는 감사원이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네라고 판단한 어떤 영역들이 있었지 않을까 싶고 그 지점에서 어쨌든 파견을 요청했고 그 파견을 받아주면서 이 감사관들이 합류를 하는데 감사원의 일반적인 역할로 놓고 보면 공무원 일반의 비위를 다루는 거 아닙니까? 비리나 비위를.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그 전문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내란 관련된 사안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피의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출입이라든지 뭐 관저 통제라든지 뭐 이런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역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말하자면 확인하고 분리하고 대응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경찰의 전문성이 있고 검찰의 전문성이 있고 또 감사원의 전문성이 있고. 그게요. 보통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사법연수원 시절만 해도 법원 검찰 못지않게 성적도 좋고 이른바 그 커리어를 가지고 출세를 하고 싶어하는 연수생들이 지망하는 데 중에 하나가 감사관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도 그리고 감사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 자기가 개발했던 전문 영역 그들을 가지고 검찰로 이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감사관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나 다름없는 활동을 합니다. 대상이 공무원일 뿐이지. 그리고 이제 조특검 같은 경우도 감사원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눈여겨봤던 감사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데려간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일선부처에서 예를 들면 감사관이 오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어떤 공포와 불안이라는 건. 그래서 사실 이제 검찰이 더 범용해서 이렇게 좀 크게 쓰이긴 하지만 초기부터 이른바 권력의 맛을 누릴 수 있는 감사원이 더 세요. 그래서 또 이제 지저분한 사건도 없고 뭐 폭력 사건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에 가서 자료를 싹 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말단 5급이 말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 생각을 하죠. 이거를 나를 처벌하려고 하는 건 하는 수사는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감사관이 가서 싹 긁어가요. 그러면 다르죠. 왜냐하면
본인의 지위라든지 예. 후에도 이게 이제 기록이 남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 그런 부분의 효과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감사관의 역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뭐 취재들이 나오면 저희가 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선한 부분도 있고 이게 신선한 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오늘 주목한 내용 중에 뭐 어차피 예정됐던 거긴 한데요. 이 최혜병 특검팀 있잖아요. 네. 최혜병 특검팀의 사무실이 장소가 아크로비스타 성미치라고 보도가 나와서 그 로드뷰로 제가 찾아봤어요. 야, 그냥 걸어서 5초도만요. 뭐 그러니까 나오면 그냥 5초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 건물이에요. 서초동이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 5초야 5초. 그러니까 거기 갈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사실. 아니 근데 진짜 바로 옆 건물이에요. 네. 바로 옆 건물이라서 야 그거 되게 독특하다.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긴장해라 이건가? 바로 아크로비스타 옆에다가 사무실을 얻은 이명현 특검 사무실의 위치가 또 오늘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